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파월 의장의 멘트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지수에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같은데 파월 의장이 또 다른 멘트를 한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은 거의 비슷했는데 이 분위기만 살짝 달라진 것 같았는데요. 네, CNN 보도 내용입니다. Fed Chair Jerome Powell, rate hikes could lead to more job losses. 네, 바로 멘트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 더 강하게 헌신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기 위해서 연준은 무조건적으로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강하게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파월 의장은 전날에 이어서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현재보다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발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다만 그 전날에 발표를 했던 것보다는 이런 발언에 있어서 이 침체 가능성에 대한 톤을 다운시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서 해가 갈수록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연준이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갖고 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하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세가 꽤 강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부분, 그리고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번에도 짚어주면서 하반기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전날에 시장이 흔들렸던 것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좀 덜 흔들리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확실히 연준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최근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도 그냥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의 이제 제조업 지수가 또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이 경기 침체 여부를 또 가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이번에 S&P 글로벌 IHS 마켓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Flash PMI data signal increased stagflation risk as growth weakens amid soaring cost of living. 이렇게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데이터들이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바로 그래프 통해서 수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주면서 경제가 이제 침체에서 바닥을 짚고 올라오나 이런 좀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위축 국면에 들면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번에 좀 큰 폭으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스탠드앤드푸어스 S&P 글로벌에 따르면 6월에 제조업 PMI 예비치 구매자 관리자 지수인 PMI 예비치 52.4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상치 56을 하회하면서 2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이 PMI 지수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50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 경제 확장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50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부분에서는 부정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부분은 50포인트 수준보다 위에 있다는 점에서 경기 확장 국면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이 S&P 글로벌 수석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는 6월의 미국 경제 성장세는 빠른 속도로 둔화했다고 봤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제가 일시적인 미니 붐을 누리고는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조금 위축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짚어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제조업 지표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매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게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 부분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직전주보다 감소했습니다. 전주보다 2,000명 감소한 22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2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면서 2천 명가량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주보다 상당히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기는 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문제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 예상치인 22만 5천 명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지표까지 나왔는데 추가적인 해석들은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도 하나 체크해 주세요.
네, 인텔 관련한 소식인데요. 반도체 공급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Intel warns Ohio factory could be delayed because Congress is dragging its feet on funding. 인텔이 오하이오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인텔의 대변인은 이번에 오하이오 공장 증설에 있어서 반도체법의 통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이 반도체 공급법, 반도체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공급망 중단과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반도체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인텔 쪽에서 제시를 한 법안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1월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1월에 오하이오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런 인텔 쪽에서 반도체 법에 대한 언급을 내놨는데 이게 상원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 통과가 됐지만 아직은 이 자금 조달에 있어서 하원의 통과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인텔 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거고요.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오하이오 공장을 빨리 지어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짚어준 거였습니다. 이번에 이 세계 경제 전반에 있어서 미국 기업의 반도체 부족에 직면을 하게 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인텔 CEO 쪽에서도 3월에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에 다시 한번 무게감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타난 거고요. 이 반도체법에 있어서 자금 통과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느리고 또 언제 통과가 될지 모르는 미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인텔은 올해 초에 발표한 200억 달러 투자 규모에는 여전히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1000억 달러 규모 투자는 불확실하다면서 오하이오 공장의 증설이 더 빨리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법이 통과가 돼야지 공장도 증설을 할 수 있고 더 빠른 속도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오늘 세 가지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